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뒤통수를 정말 세게 맞고 새 삶을 준비 중입니다. 바로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했거든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도 마찬가지네요.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에 실망한 것은 물론이고 지울 수만 있다면 제 기억 속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지우고 싶네요. 물론 그럴 수 없다는 거 잘 알아요. 그냥 평생 저를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될 테죠. 바로 이혼을 한 번 했던 여자라는 꼬리표요. 하지만 남편과 참고 살 바에는 100번 1000번 잘했다 싶어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40이 되었고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조금 넘었어요. 저와 남편은 맞벌이였습니다. 저는 말만 중소기업이지 꽤 규모 있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 남편은 총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곳에서 일합니다. 당연히 벌이는 남편보다 제가 많습니다. 저와 남편은 연애를 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아는 언니 소개로 만났는데요. 연애 초기에 친구나 지인들이 남편의 직업을 알게 되면 조건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나지 왜 그런 사람을 만나냐고 물어보곤 했어요. 솔직히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뿐 아니라 그때는 남친이었고 저는 일찍 결혼할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더더욱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연애하는 동안 정말 알콩달콩 잘 만났어요. 여느 연인처럼 저희도 싸우기는 했지만 그냥 티격태격하는 정도였어요. 연애하면서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만나도 질리지 않을 만큼 저희는 서로 성격이나 취미, 관심사 그런 게 잘 맞았어요. 그렇게 5년 정도 만나니 양가에서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니 솔직히 말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미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결혼에 대한 말이 나오니 하도 주위에서 남편과 저를 비교하며 왜 그런 결혼을 하려고 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도 그러니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시댁에서 아파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시세로 5억 정도 했어요. 그런 이유로 저는 남편이 저보다 적게 벌어오는 것에 대한 불만 없이 결혼할 수 있었어요. 저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았어요. 그냥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주면서 외롭지 않게 알콩달콩 살고 싶었습니다. 결혼 4년까지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회사에서 일본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어요. 저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그리고 오래 있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한 1년 정도만 다녀오는 거라서 저는 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파견 이야기를 듣더니 약간 서운해 하더라고요. 말로는 잘 되었다고 잘 갔다 오라고 하는데 표정이 안 가면 안 돼? 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남편에게 고작 1년이라고 1년 금방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시간이 되면 한국에 올 수도 있고 자기가 나 있는 나라로 여행 와도 되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싫다고 하면 안 갈 거라고. 하지만 무엇보다 저한테는 좋은 기회인데 갔다 오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알겠다면서 여기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일본으로 파견을 나갔습니다. 파견을 간 초반에는 하루에 몇 번씩 남편하고 전화통화를 하곤 했어요. 시차도 없었기 때문에 목소리 듣고 싶으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통화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제가 일이 바빠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연애할 때도 아니었고 지금 이 시간에 뻔히 뭐를 하는지 아는데 딱히 할 말이 없었어요. 밥 먹었냐? 어디 아픈 데는 없냐? 이런 일상적이고 매일 똑같은 대화를 하는데 점점 횟수가 주는 거는 당연했어요.
여하튼 그러다 10개월쯤 되었을까요? 일정이 바뀌어서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저 한국 간다고 전화로 알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전화를 늦게 받는 거예요. 그때가 평일이었고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을 시간이었거든요. 자기야,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밥은 먹었고? 집에 별일 없지? 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는 씻거나 뭐 하느라고 늦게 받았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응, 응, 어, 뭐 좀 하느라고 늦게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면서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는 잘 안 들렸지만 확실히 여자 목소리였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죠. 누구야? 여자 목소리 들리는데 집에 누구 왔어? 라고 물으니 오기는 누가 오냐며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TV 보고 있는데 그 소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대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왜 전화했냐고 빨리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딱 직감이 오더군요.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제가 외국에 가 있는 몇 달 만에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집에까지 불러들여서 놀아나고 있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못 참고 성질을 내면서 남편한테 따져봤자 아니라고 잡아떼면 방법도 없고 저만 바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욕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래, 그렇구나. 그냥 잘 있나 안부 전화했어 라고 했고 남편은 가증스럽게도 이제 2달만 참으면 자기 이제 들어오겠네? 빨리 보고 싶다 이러더군요. 그렇게 남편과의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며칠 있으면 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무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들어와서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 현장을 덮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에 저는 입국을 했어요. 그리고 집은 물론이고 친정에 가지 않고 제일 친한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는 일본에 있던 제가 갑자기 캐리어를 끌고 나타나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여차저차 상황을 설명하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런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말고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더군요. 저도 물론 그 생각으로 조용히 들어온 거였고요. 일단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소형 카메라를 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회사에 있을 시간에 집으로 갔어요. 현관 비번을 바꿨으면 어쩌나 했지만 다행히 그대로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가관도 아니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나기보다는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완전히 그 여자와 살림을 차렸더라고요. 우선 현관 신발장에 제 것이 아닌 다른 여자의 구두가 있더군요. 제 화장대 위에 그 여자의 화장품이 있었고 침대에는 여자 속옷과 스타킹이 있는 거예요. 옷방에도 그 여자 옷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 여자 짐을 한 곳에 모아 불태워버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자라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닥치고 보니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더군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겨우 가라앉히고 그 여자 물건들과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사진 찍고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왔어요. 혹시나 누가 왔다 갔는지 눈치 못 채도록 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좀 짧은 것 같아서 3일 있다가 카메라를 찾으러 갔어요. 찍혀있는 것을 확인하니 역시나 그것들이 나 몰래 저지른 파렴치한 짓거리가 적나라하게 녹화되어 있더군요. 피가 거꾸로 솟는데 참느라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었으니 더는 그것들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는 없었죠. 다음날 저는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베란다에 숨어 있었어요. 남편과 상간녀가 들어왔고 둘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저녁은 뭐 먹을까 이러대요. 그런데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둘이서 나갔나 라는 생각을 하며 귀를 기울이는데 쪽쪽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하자 이러더군요. 둘은 제가 집에 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도저히 더는 못 참고 베란다 문을 열었죠. 미친 것들이 급했는지 거실에서 그러고 있더군요. 둘은 거의 알몸인 상태였어요. 야, 이 미친놈아! 네가 제정신이냐? 라고 소리를 쳤어요. 남편과 그 여자는 저를 보더니 눈만 동그랗게 뜨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모르겠어요.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아파 죽는다고 놔달라고 하대요. 그러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여자 머리채를 놓고 말았죠. 그랬더니 그 여자는 놀라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옷도 입지 않고 도망가더군요. 그리고 저는 남편 손을 뿌리치고 집안의 물건을 남편한테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닥치는 대로 던지자 남편도 그 여자를 따라서 밖으로 도망갔고요. 남편이 나가자마자 저는 현관에 이중걸쇠를 걸어버렸어요. 잠시 후 도어락 비번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둘은 옷을 입으려고 들어오려고 했던 거였죠. 하지만 걸쇠가 걸려있으니 저를 부르대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문 열어. 들어가서 다 이야기할게. 라고 조용히 말하더군요. 큰 소리가 나면 혹시나 이웃 사람들이 나와볼까봐 겁나서 그랬겠죠. 저는 보란듯이 큰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네가 뭔 염치로 그딴 소리 하냐고. 당장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조용히 말하라며 다 잘못했다고 그러니 제발 이 문 좀 열어주라고 싹싹 빌더군요. 전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었기에 꺼지라는 말만 했어요. 그리고 시댁에 전화해서 당장 오시라고 했어요. 시부모님은 제 전화를 받고 놀라셨는지 바로 오셨어요. 시댁과는 10분 거리였거든요. 그 10분 동안 앞집 사람이 나왔고 경비 아저씨도 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자기도 벗고 있으면서 그 여자 가린다고 하고 있었고요. 경비 아저씨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자기가 입고 계신 점퍼를 벗어서 그 여자를 줬어요. 시부모님은 남편과 그 여자가 하고 있는 걸 보시더니 어떤 상황인지 눈치를 채셨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문 열어라고 아무리 그래도 이러면 되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아, 이래서 시자는 시자구나 싶었어요. 아들이라고 감쌀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먼저 아들한테 뭐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다 필요 없으니 아드님 데리고 가세요 라고 했어요. 옆에서 남편은 이렇게 된 거 헤어지자며 갈 테니까 옷을 주라고 하고요. 아까까진 잘못했다고 빌던 사람이 자기가 한 짓거리를 자기 부모한테도 걸렸고 이젠 이판사판 막 가자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옷을 문틈 사이로 줬어요. 그리고 당장에 꺼지라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옷을 입고는 갑자기 태도가 기고만장해지더니 문을 열어라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까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시아버지가 남편 뺨을 쳤고 조용히 하라고 하며 집에 가자 하시더군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그 여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습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분들이 오셨어요. 다 큰 성인이 옷을 벗고 밖에 서 있고 큰 소리가 나니 누군가 신고했나 보더군요. 경찰분들은 집안 상황을 보고 저보고 무슨 일이냐고 어디 다친 데는 없냐고 괜찮냐고 물어봤고 저는 상황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러시냐고 따로 도와드릴 거 있냐고 물으셔서 없다고 괜찮다고 했어요. 혹시 무슨 다른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라고 하시며 가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혼소송을 걸었어요. 이혼하면서 저는 남편 명의로 된 집의 절반을 재산 분할로 받았고 위자료도 받았어요.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라서 남편이 피눈물 좀 흘렸을 거예요.
저한테 아파트 절반을 줘야 한다고 하니 시부모님이 제발 한 번만 넘어가자고 저를 찾아와서 설득하더군요. 당연히 저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고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잊지 않고 했습니다. 아무리 몸이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해도 겨우 1년 떨어져 있는 거였고요. 그리고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 엄연한 부부 사이인데 그렇게 하는 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제가 파견을 가지 않았더라도 남편이 언젠가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 더 늦지 않고 일찍 겪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 아무 간섭 받지 않고 혼자서 인생 즐기면서 살려고요.